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안녕하세요. 주식술술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월요일장인 오늘 파란불로 양시장 마감하면서 조금은 어려운 시장 대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참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간략하게 시장 정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에서는요, 특별히 TSMC발 악재가 조금 불어오면서 반도체 쪽이 많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중국 소비주들은 이 국경절 휴장을 앞두고서 이제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좀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우디 관련주들 역시도 이 사우디 방문 이슈가 있었죠. 이 정부가 또 재계 10인의 총수들과 함께 사우디를 방문하겠다라는 이슈가 연일 좀 강세를 불러일으킨 사우디 관련주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시장의 변수 속에서 우리가 좀 어떤 흐름을 지켜봐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FOMC도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변수들을 체크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대응해봐야 될 전략까지 오늘 챙겨보는 시간, 1시간 동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술 풀리는 주식 이야기,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제 옆에 노란색 주식 여신이 앉아 계십니다. 먼저 바로 서른지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일부러 이 노란색을 입으신 건가요? 거의 지금? 뭐 제가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얼굴만 동동 떠나질 것 같긴 한데. 너무 예쁘셔서 얼굴을 저희가 강조하려고 좀 일부러 이 단무지 컨셉을 오늘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사실은 시장 흐름이 조금 어려웠잖아요. 그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속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제가 일주일 만에 나오긴 했는데 양봉이 떴어야 됐는데 그러니까요. 오늘도 음봉이 떠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뭐 전체 시장 전반적으로 좀 관망세가 짙은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매일매일 하루하루 움직임을 연연해 하지 마시고 오늘 월요일 좀 쉬어가 그러면 내일은 어디를 보면 좋을까 라면서 항상 그 다음을 조금 더 기약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지수를 보는 거는 바닥에 있을 때와 꼭지에 있을 때만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중간 범위에 있을 때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수 전체적으로 뭐 크게 올랐을 때는 같이 빠지거나 뭐 바닥에 있을 때는 다 같이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지만 이렇게 중간 정도 올라왔을 때는 뭐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서 크게 여러분들이 지수 움직임 자체에는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포인트 선에 대한 저항 라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좀 제한적인 상황에 지금 매물 출회가 나타나고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노란 색깔 선이 이제 22평선이고 이게 심리선으로 불리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지수가 이 이평선 위쪽에 있었을 때는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떨어졌을 때는 투자 심리가 좀 후퇴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이평선 중심으로 크게 밀리진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관망세가 강하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치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피 자체는 게다가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다소 약하고 좀 재미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중에서도 대형주보다 조금 중소형주 위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기간 대비 수익률을 더욱 높이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 자체가 상승 추세에서 크게 뭐 깨지진 않았어요. 아까 전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평선 중심으로 계속 캔들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기 이평선의 지지 라인을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투자 심리 면에서는 확실히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좋고, 게다가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은 중소형주 위주로 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금 유입 자체가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종목을 샀을 때 매수 단가가 저렴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한두 번 사는 데 있어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유입과
유출 역시도 보다 더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지수만 보고 내가 어디에다가 투자 포인트를 두는지는 아무래도 기간 대비 수익률이 좋으면 코스닥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또 코스닥에서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됩니다. 업종별로 이 순환매의 장세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업종 잘 타서 좋은 종목까지 이제 매수를 하셔야지 이게 모든 박자가 이루어져야지 정말 수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수 자체 면에서는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시고 뭐 업종이나 종목면 같은 경우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유동적으로 대처를 하시려면 노란 톡방이나 뭐 채널 같이 함께 하셔가지고 대응을 끝까지 해주시면은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종목별 그리고 업종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서른지 대표님과 함께 장중 대응 전략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고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스캔하신 뒤에 참여 코드 없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혹은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대표님 이름 세 글자 서른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 바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 장을 좀 전에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 한 줄평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확실히 하락장이다 보니까 근데 이 하락장을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바닷물이 빠질 때에도 이 갯벌에는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먹을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쵸?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싹 빠져나가는 그런 장세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과 종목을 찾아야 되는지 아셔야 되고요. 전체 시장이 하락할 때는 모두 다 빠집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그런 장에서도 하락 방어를 잘한 애들은 투자 심리가 개선됐을 때 정말 빠르게 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락폭이 어느 정도 만회가 되고 이 낙폭 방어를 잘하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삼아주시면 안정적으로 대처가 가능하실 겁니다. 네, 바닷물이 빠질 때에도 갯벌엔 남는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남는 걸 잘 이렇게 줍줍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에 앞서서 오늘 장에서는 우리가 좀 어떤 종목들을 지켜봤으면 좋았을지 눈여겨봤어야 될 종목들 좀 궁금해지거든요. 오늘의 특징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제가 저번 주 방송 때도 이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좀 다뤄드렸었는데요. 이번 이제 주말 전후로 해서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 정책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대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 관광에 대한 수혜 가능성 때문에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특히나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뭐 FMC다, 뭐 금리 인상 그리고 뭐 미국만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고 뭐 다른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다 금리 인상을 하는데 이렇게 한 치 앞을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단기적으로는 확실한 이벤트에 시장은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명절이 갑자기 연기가 되진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올 수 있는 확실한 이벤트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 여러분들 눈여겨서 봐주시고요. 확실히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 여행 관련주가 보다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좀 최선호주로 제시를 해드릴 만한 종목은 하나투어를 선택을 하나투어. 해봤는데요. 네. 이 롯데관광개발이 사실은 조금 더 잘 갔어요. 근데 저는 롯데관광개발을 개인적으로 이거 정말 개취거든요. 네. 개인적인 취향인데 사실 롯데관광개발을 조금 더 좋아했는데 이상하게 못 가면 더 짠해서 마음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투어가 사실은 롯데관광개발보다 재무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이 실적 면에서도 이제 안정적인 실적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투어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봐주시면 너무 괜찮을 것 같고, 자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제가 라인을 대략적으로 그어볼게요. 4만 원 중후반을 지켜내려는 정말 안간힘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네, 그러네요. 예, 이때도 지켜지고 이때도 지켜지고 여러 이때는 번, 네. 그렇죠. 이때도 조금 더 밀리긴 했지만 바로 거의 V자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가격만큼은 내가 사수하겠다라는 하나투어들 주주들의 그런 의지가 좀 담겨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선에 대한 지지가 확실하게 유효하다면은 충분히 좋은 시세를 보여줄 수 있고요. 당연히 지금 뭐 매수는 쉬운데 제일 어려운 게
게 매도입니다. 아, 오히려 그쵸. 매수는 정말 잘하시거든요. 네. 너무 쉽게 잘하는데 매도는 이상하게 지금 팔면 더 갈 것 같고 또 안 팔았다가 밀려버리는 경우는 정말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까지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뭐 지금이야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 한들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 목표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면은 이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률이 짧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뭐 이평선들에 대한 밀집이 5만 원대 초중반에 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선은 제가 봤을 때 좀 강한 힘으로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 정도 선으로 돌파를 해준다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세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도 상향 조정 가능한데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은 여기까지 갑니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그리고 실시간으로 좀 받아보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톡방에서도 제가 공유해드릴 테니까 입장하셔가지고 이 시장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신데요. 중국 소비 관련주 나도 좀 내 포트에 담아보고 싶다. 나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서른지 대표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대응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그냥 갖다 대기만 하셔도 자그마한 링크가 뜹니다.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오픈 채팅방 참여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대표님 이름 세 글자 서른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 똑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지금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똑같이 또 QR코드 올라올 겁니다.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채널도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중국 소비 관련주 아까 또 여행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투어 말고 또 다른 종목이 또 있을까요? 아, 네, 많죠. 많은데 그중에서 또 잘 갈 만한 거를 골라내야 되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혹시 신라호텔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저는 사실 화장실만 가봤거든요. 네. 숙박은 하지 못하고 그럴 화장실만 수 있죠. 가봤는데 네. 네,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덩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너무 이제 시장에서 안 움직였다 보니까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좀 샛별 아닌 샛별 같은 느낌인데요. 정말 오랫동안 이 삼각수렴 패턴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특히 2015년도에 정말 큰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이제 조정이 시작이 됐는데 이 사이즈도 있다 보니까 이 움직임 자체가 큼직큼직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뭐 하락폭도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 전에 이 호텔 신라를 매수하셨던 분들은 정말 지루하셔서 목이 빠져가지고 정말 지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자, 보시면은 이제 삼각수렴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각수렴 같은 경우는 혹시 앵커님 옛날에 드래곤볼 보셨나요? 드래곤볼이요? 드래곤볼은 제가 안 봤는데 드래곤볼에 드래곤볼을 안 보셨어요? 뭐 하셨나요? 저 처음 드래곤볼을 제가 안 뵀어요. 드래곤볼을 안 봐가지고. 보신 분. 아, 그래요? 네, 드래곤볼을 제가 안 봤습니다. 만화를 안 봐가지고. 이 드래곤볼에서 주인공이 쓰는 그 에너르기파가 있어요. 에너르기판 들어봤어요. 네, 힘을 네. 응축해서 발산하는 게 이 차트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게다가 2015년도부터 이 에너지 응축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발산이 되면은 추세가 거의 꺾이지가 않아요. 정말 견조한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삼각수렴의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고요. 이걸 다시 한 번 더 역으로 지지를 삼아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안정적인 상태이고 뭐 진입 단가가 9만 원이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비싸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뭐 동전주까지도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하지만 뭐 9만 원 뭐 한 주만 사보셔도 나쁘지 않은 점심값 정도는 여러분들이 버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단가가 높다고 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덩치가 있는 애들은 추세가 거의 반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다 더 안정적이고 나는 빈번한 매매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안정적으로 조금 더 나는 천천히 가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호텔 신라 쪽으로 접근해 보셔도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해요. 빈번한 매매는 조금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소비 관련주 가운데에서도 호텔 신라 짚어주셨는데요. 에너르기파처럼 힘을 모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관심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서른지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좌측 상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채널 입장하셔도 되겠고요. 혹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노란톡방에서 바로 서른지 대표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QR 활용이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대표님 이름 세 글자 서른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이어서 이제는 저희가 또 우리 대표님의 원픽 종목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제 대표님을 조금 이렇게 괴롭힐 시간인데 과연 어떤 종목으로 우리한테 또 풍성한 수익률을 안겨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조금 힌트를 드려보자 네. 하면은 지금 장기화가 돼버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반전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성공을 하려는 모습이고요. 게다가 러시아는 이 장기화가 된 전쟁에서 북한과 같은 나라에 또 원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업종을 보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히든 종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어떤 업종일지 또 더 캐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업종일까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건 테마. 네. 근데 대표님 요즘에 재건 테마가 또 핫한 게 여러 가지가 또 엮여 있어서 핫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뭐 있을까요? 요번에는 제가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자체도 있지만 네. 여기에다가 친환경 관련 에너지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어서 뭐 발전 산업도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결국에는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쪽에서 발생하는 친환경 관련 에너지 그런 테마에 대한 수혜까지도 가능해서 뭐 이중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겹섹터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겹테마라고. 또 말씀해 주셨듯이 친환경 관련해서 이슈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이 모멘텀을 받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오늘의 히든 종목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명이 방송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서른지 대표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링크 타고 바로 서른지 대표님 만나보셔도 되겠고요. 혹은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대표님 이름 세 글자 서른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도 고지드릴 텐데요. 지금 좌측 상단에 QR코드 작게 하나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똑같이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채널도 함께 참여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의 강의도 한번 만나볼 차례인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또 월요일이 왔습니다. 또 이 월요일에는 증시 운세를 알아봐야겠죠? 이번 주 증시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증시 운세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입니다. 꺼진 불이라고 하면 확실히 타오른 적이 있었던 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꺼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하면은 우리가 다시 봐야겠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주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일본 증시가 휴장이고 또 이제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위해서 뉴욕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K 컨텐츠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이 K 컨텐츠를 이제 만천하에 알리고 그로 인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산업 자체를 육성시키려고 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쿠팡에서 대만 진출과 관련된 사업 설명회를 갖습니다. 기업이 사업 설명회를 가지면은 뭔가 대단하게 좀 자랑할 만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은 주가가 그다음에 오르긴 하는데 사실 대만 같은 경우 아직은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에 좀 크게 반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화요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 면담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시큐리티 컨퍼런스 있어서 이제 보안 관련주가 요것 때문에 좀 강하게 올랐었죠. 그리고 원전 생태계 박람회가 있는데 원전 생태계 박람회를 통해서 원전 산업 자체를 뭐 홍보를 하고 뭐 일자리 육성 뭐 이런 식의 정책적인 면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우크라이나와 같이 연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산업에 대한 비중 자체가 원자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오위즈가 피해 거짓이라는 글로벌 이제 게임 출시를 합니다. 보셨을진 모르겠는데 제가 사진을 봤거든요. 사진을 보니까 좀 해보고 싶게 생겼더라고요. 이 내용 자체가 피노키오에 대한 잔혹 동화를 조금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거라서 스토리면도 괜찮은데 네오위즈가 요번에 이 피해 거짓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해요.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사실은 생각보다 별론데? 라는 느낌의 그런 후기들도 있어서 네오위즈가 그것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좀 강했거든요. 근데 진짜 실질적으로 출시가 되고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아야지 진짜 잘 만들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네오위즈 뭐 판매량과 뭐 검색량 같은 경우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은 이 게임주도 이 하반기에 신작 출시 이벤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망의 이 수요일에 미국의 FOMC 회의 발표가 있습니다. 사실 금리 동결을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리가 동결된다고 해서 시장 반응이 크진 않아요. 오히려 동결 이후 결과가 나온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조금 더 시장 반응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결이야 하고 땡 이게 아니라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과연 어떤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지 그 부분을 잘 캐치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페덱스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페덱스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자체 경기 동향을 알 수 있는 지행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의 흐름이 좋다, 아니다. 뭐 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간다 아니다라는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어서 페덱스의 실적 발표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 발표가 있는데 주말 정도에 이제 지준율 인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대출 우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경기 부양 정책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서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생각보다 반응이 좀 미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딱 그 포인트를 벗어나서는 반사 수혜 정도까지 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좀 좁은 범위 내에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윤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도 있고 또 이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사절단과 함께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이제 국제 시큐리티 컨퍼런스와 함께 보안 관련주의 탄력도를 좀 높여줄 수 있는 재료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보건산업진흥회에서
빅스타데이 개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톡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죠. 우리나라에서 목요일과 금요일과 이틀에 걸쳐서 두산 로보틱스 공모청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움직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회 본회의 개최, 그리고 뭐 도쿄 게임쇼, 코베 베이비 페어, 그리고 제주도와 가파도에서 드론 택배 서비스 실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드론 택배는 저도 사실 생소하죠. 대부분 분들이 이제 생소하실 텐데 이게 굉장히 좀 성공리에 이루어진다면은 드론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애플 아이폰 15가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슈가가 입소를 합니다. 군대를 가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결국 주가가 조금 더 반납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엔터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2022년도 작년이죠. 큰 폭에 올랐다가 다시 한 번 더 하락세가 나타났어요. 꺼진 불인 줄 아셨죠? 아닙니다.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격전지인데요. 일단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인접해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다행히 이쪽으로는 피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복구가 확실히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보니까 세워놨는데 러시아가 부셔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적극적인 재건 산업 자체가 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이고, 죄송해요. 네, 우크라이나 손실 규모와 재건 비용인데요. 직접 피해액과 복구 비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접 피해액이 제가 하나로 친절하게 환율 변환을 해왔는데요. 약 179조 원이고요. 게다가 이 복구 비용 같은 경우는 500조가 넘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는 돈이 이쪽으로 몰린다라는 얘기죠. 항상 돈이 몰리는 데에는 수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큰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2022년도에 끝난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부분별 직접적인 피해 비중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자, 확실히 주택과 운송의 규모가 큽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주거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1차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이고요. 뭐 운송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 가만히만 있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보급품들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운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세가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조금 내용이 많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부터 살펴보면요. 우크라이나가 먼저 서방에 본격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우크라이나 개혁 회의를 가졌었고 그걸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전쟁이 터져버렸죠. 자, 전쟁이 터지면서 2022년 7월 1차 회의가 스위스에서 있었습니다. 뭐 그때는 우크라이나 복구 계획에 대한 재건 청사진이 발표가 됐었고 뭐 루가노 선언 채택이라고 해서 실대 복구 원칙까지 제시가 됐었는데요. 자, 이후에는 2023년 6월 바로 얼마 안 됐죠. 6월 달에 런던에서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이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이 재건 방향과 과제에 대한 제시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도 2024년 독일에서 주최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조금씩 앞당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2024년 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복구 계획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2년까지 최소 7,500억 달러의 규모로 재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32년까지 15개의 과제 이행과 경제 성장률을 7% 이상까지 달성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에 걸친 굉장히 장기 플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자체도 10년을 내가 다 갖고 가야 돼가 아니라 10년에서 반짝하는 거, 10년에서 반짝하는 거, 10년에서 반짝하는 거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뭐 자금 조달 방법 같은 경우는 원조도 있고 그리고 대출, 그리고 투자 유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자, 주택과 지역 인프라 복구, 그리고 현대화,
그리고 물류망 개선, 그리고 에너지 자립과 그린딜 사업으로 봤을 때 뭐 주택과 주택과 지역 인프라 복구라고 하면은 건설 관련주 볼 수 있고, 그리고 집만 짓는다고 다가 아니죠.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집만 덩그러니 있을 수가 없어요. 가전제품도 사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연속적으로 파생되는 그런 업종들이 많아지고요. 자, 물류망 개선으로 보면은 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은 뭐 조선, 그리고 해운, 그리고 더 넓게 해서 항공까지도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자, 에너지 자립과 그린딜 너무 많이 했죠. 너무 많이 했어요. 친환경 에너지까지 해서 이 우크라 재건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고요. 어떤 가격에서 어떤 목표까지 갖고 가는지 그 플랜을 완벽에 가깝게 짜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자체는 여러분들이 거의 10년 동안은 꾸준하게 관심을 계속 주셔야 되는 섹터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유사한 마셜 플랜에 대해서 볼 텐데요. 혹시 앵커님, 여기까지 내용이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혹시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을 앞서서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히든 종목도 오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괴롭혀야 될 것 역시 같습니다. 히든 종목이 제일 네. 중요했군요.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뭐 글자 수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몇 글자일까요? 혹시 좋아하는 숫자가 어떻게 되시나요? 좋아하는 숫자요? 저는 5글자. 그러면은 네, 업앤다운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다운입니다. 다운이요? 네. 4글자? 거기까지 그 다음 질문에서 일단은 좋습니다. 5글자에서 다운인 걸로. 다운이다. 네. 네, 좋습니다. 네, 한번 그 다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셜 플랜 같은 경우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나왔던 미국이 서유럽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사업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이걸 토대로 플랜을 세워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서유럽의 16개국에 약 130억 달러를 무상 원조를 하고요. 뭐 직접 보조금이나 대출 형식으로 진화를 했고, 자, 여기서 중요한 테마가 나오죠. 자, 철도, 운하, 전력망 건설, 원자재, 기계 장비, 수입, 민간 기업 투자, 기술 지원. 까지 해서 이 마셜 플랜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섹터에 대한 수혜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수혜가 가능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좀 중요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해당 기간 동안에 서유럽의 통합 GNP가 30% 이상이나 증가했습니다.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17%, 이탈리아가 25%, 서독 같은 경우는 41%의 굉장히 큰 폭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었다.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대단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공업 부분과 25%, 그리고 농업 부분 14% 정도이기 때문에 농업보다는 공업 쪽으로 여러분들이 무게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거래 장벽 철폐를 통해서 보다 더 원활한 무역을 강조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 전후의 마셜 플랜 효과를 보시면은, 자, 요거 파란 색깔은 전쟁 전 평균이고요. 회색깔은 이제 전쟁 후에라서 이제 파란색과 회색깔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곡물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육류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죠. 근데 전쟁 이후에도 전쟁 전만큼의 지수를 회복하지 못했었고, 유제품 같은 경우도 비등비등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농업과 관련해서 크게 뭐 변동성은 없을 수 있겠다. 대신 우크라이나가 최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전쟁 전후에서의 농업에 대한 타격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요쪽에다가 눈길을 두시기보다는 요런 쪽으로 이제 눈길을 두시면 좋겠죠. 자,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전쟁 전보다 더 큰 성장을 보여줬어요. 확실히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걸 아실 수 있고, 자,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전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회복세를 보여줘서 이 철강과 구리,
무언가를 재건하고 산업이 커지고 그런 시발점이 되는 그 시점에서 가장 크게 수요가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 민감 관련된 업종들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이것도 타이밍 맞춰야 돼요. 지금 타이밍에선 들어가실 건 아니고요. 그리고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전쟁 전후보다 확실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시점에서는 정말 우크라이나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를 겁니다.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업종들이 다 오르는데 당연히 주도 섹터는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그 시점에서도 우크라이나 관련 수혜가 가능할 수 있는 업종을 여러분들이 노려보셔야 되고요. 대외 무역 면에서는 유럽 내 무역도 높아지고 뭐 수입도 높아지는데 큰 폭의 조금 성장세가 오히려 전쟁 전보다 크게 늘어난 부분은 수출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크라이나가 어떤 업종 그리고 뭐 업종뿐만 아니라 어떤 뭐 물건까지 해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업면으로 들어가서 수출 특화된 기업과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를 삼아주시면은 정말 여러분들 기억에 남을 만한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라크전도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마셜 플랜 같은 경우는 조금 역사가 됐어요.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최근 데이터로는 이라크전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네,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서 GDP가 떨어졌어요. 근데 확실히 서방 국가 포함해가지고 미국까지 원조를 워낙 좀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GDP가 훼손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라크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이라크전이 있었죠. 근데 이때는 좀 다르죠. 미국이 공격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미국이 원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라크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이죠. 거의 뭐 20년 후로는 거의 20배가 가깝게 GDP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달리 얘기하면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큰 폭의 GDP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GDP가 높아지면은 사람들의 구매력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재건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이 우크라이나 가서 물건 팔고 싶어. 그러면은 사람들의 구매력이 지금 있어. 소비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런 상황에서는 보다 더 큰 폭의 성장세 그리고 뭐 영업이익 면에서도 정말 큰 폭의 개선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미 이벤트는 발생했고 내가 장기적으로 만약 이 업종 중에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 그리고 뭐 종목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깝게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확실히 좋은 수익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가려고는 네. 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 2022년도에도 막 네. 올랐는데 네. 제가 딱 사라고 하면은 그래서 좀 사고 싶은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GDP도 오른다고 하고 네. 사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대표님 우리가 뭐 매수를 하는 건 쉽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 타이밍 잡는 것도 진짜 어렵잖아요. 이게 종목도 종목인데 전략 짜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과 함께 또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런 전략도 챙겨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게 사실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너무 좋습니다라고 네. 말씀은 드리지만 이게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항상 저랑 가깝게 계셔가지고 맞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지금 살짝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온 다음에 다른 업종으로 넘어갈게요라는 좀 이제 통통 튀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노란 톡방 안에서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저랑 같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또 준비한 종목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도로안전시설물 전문 업체입니다. 확실히 이제 도로망과 관련된 개선세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게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거의 1차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에 대해 확실하게 사업 구조를 딱 구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여기에다가 더해볼 수 있는 거는
2017년부터 해서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재생에너지는 정말 중요하죠. 이제 더 이상 이제 계속 너무 나와가지고 지겹다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향후 몇십 년은 더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고, 게다가 이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애정도가 있어요. 애정도가 있다 보니까 얘를 쉽게 놔주지 않을 겁니다. 쉽게 놔주지 않는다는 거는 매수를 하고 정말 끝장 볼 때까지 갖고 올라가서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갈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그 팔고 싶은 그 심리를 모두 다 뿌리치고 최대로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고점까지 끌어올려가지고 파시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혼자 하시는 것보단 쉽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이 사고 다 같이 팔고 이렇게 약간 집단적으로 움직이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집단 무리에 속해 있으면은 또 마음이 편안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투자 스킬을 배워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재무제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기업의 재무제표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자, 매출액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도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그럴 수 있죠. 코로나 때 뭐 다 잘 안 됐으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크게 흠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고 2021년도에 바로 흑자 전환을 하고요. 작년도에 두 배 아니죠. 3배 가까이 되죠. 3배 가까이나 되는 영업이익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연간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 분기예요. 지금 당장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2022년도 6월부터 해서 12월까지는 46, 15, 41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하다가 1분기 때 36으로 거의 여기까지는 고만고만했어요. 근데 2분기 때 120으로 확실히 4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 개선세도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성장성이 무섭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기업이 정말 수익을 잘 내고 있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자, 유보율 같은 경우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은 곳간에 쌀을 얼만큼 쌓아놨는지거든요.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낙관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비관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확실히 뭐가 됐던 간에 이 시장을 버틸 수 있는 곳간에 쌀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보다 더 안정적으로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보시면은요, 단가도 편안해요. 저는 편안한 단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가가 편안하면은 접근 자체가 쉬워지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정말 쉽게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5,000원에서 가격 회복이 있었고, 지지부진하게 이제 곧 언제 가지라고 이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4,000원에 대한 지지 확실하게 잡아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은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100% 정도를 목표로 잡고 들어가요. 100%는 갈 수 있는 애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으로 1차 매도가는 잡고 가야 되거든요. 이때는 비중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종목명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뭐 알려드릴 수 있죠. 선물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종목명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내가 비중 축소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최대로 끌고 가야 되는지 그 목표치까지 확인을 하신다면은 이 종목 오크라 재건테마, 제가 이 역사까지 얘기하느라 정말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모두 다 안정적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른지 대표님께 시장에 대한 가이드를 받아보고 싶다 혹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관련주 오늘의 히든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참여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갖다 대기만 하셔도 자그마한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겠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대표님 이름 세 글자 서른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좌측 상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역시나 똑같이 스캔하신 뒤에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계속해서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요. 앞서서 또 5글자 힌트 여쭤봤더니 네. 다운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글자 수 다시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자에서는 업일까요? 네 글자에서는 다운입니다. 다운이요? 네. 그러면은 세 글자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라고 글자 수 힌트까지 아주 네. 꼼꼼하게 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 세 글자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 포인트? 투자 포인트는 일단 장점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뭐 우크라 재건 관련된 테마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마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 제가 속도감을 좋아하거든요. 속도감 좋죠. 속도를 즐기는 걸 네.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같은 기간 대비해서 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속도가 조금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을 선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그 속도감에 맞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께 뭐 종목만 이렇게 툭 이렇게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매도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거든요. 정말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뭐 가격이랑 타이밍 같은 경우는 이런 톡방에서 저와 같이 움직이신다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도 뭐 하반기에 나 이 종목으로 좀 수익 좀 냈는데 라고 어디 가서 좀 자랑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기대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세 글자라고 또 힌트를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 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링크 타고 입장해 보셔도 되겠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른지 보내주셔도 저희가 같은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노란톡방 안에서는 우리가 또 받아볼 수 있는 자료가 어떤 게 있을까요? PPT 내용 오늘 뭐 자료 네. 내용도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좀 더 생동감 있는 자료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전 너무 이슈 좋죠. 가지고 이렇게 혼자 떠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 이런 것도 영상으로 보신다면은 보다 더 좀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영상 자료로 제가 공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또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우리 서른지 대표님과 함께 내일부터 장중 대응 전략 챙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그냥 스캔하신 뒤에 노란색 자그마한 링크 터치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겠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른지 세 글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대표님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주식 술술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